네, 안녕하세요. 을지로의 독주 스튜디오에서 을지로만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 을지라디오의 호스트를 맡은 저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OF 오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오웅진님, 한대웅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맞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로 오브를 운영 중인 오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을지로 독주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게 오브의 인기인가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겸사겸사 오신 거겠죠. 네, 저희는 이제 을지라디오 3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독주 스튜디오에서 전신호가 오브의 운영자이자 약간 파운더 오웅진님과 한대웅님을 모시고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전에 하셨던 을지 라디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잠깐 보내주셔가지고 네. 잠깐 확인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약간 그 이제 라디오 시작 전에 네. 잠시 얘기 나누어 보았는데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오늘 이 메이커스 마켓 바텐더이신 이도경님께서 오브를 위한 특별한 칵테일을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이름은 베이스 캠프라는 칵테일입니다. 약간 어떠세요? 약간 베이스 캠프라는 이름만 듣고 네. 좀 칵테일이 생각이 좀 상상이 되세요? 그 어떤 맛일지 좀 상상은 잘 안 되는데 네, 전에 있던 오브가 5층이었어서 네네네. 뭔가 등산하는 느낌과 그런 느낌으로. 연계는 있지 않을까. 네. 여기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 신진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다양함을 중시하는 공간으로 등반을 위해 잠시 쉬어갔다 가는 베이스 캠프처럼 먼 길을 가는 예술가들과 손님의 휴식처 또는 안식처가 되기를 기원하는 공간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네. 저기 이도경님 저기 또 네. 계시거든요. 도경님 안녕하세요. 자, 이도경님이 만들어주신 이제 일단 베이스 캠프 저희 한번 맛 한번 보고 네.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짠 한번 하고. 어떠세요? 그 풍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베이스를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상투잖아요. 근데 왜 저기 대목님은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네. 저는 약간 노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 베이스 캠프의 약간 레시피를 좀 한번 알아봤는데 베이스 캠프 칵테일은 따뜻한 코코아 얼그레이티로 추운 날에 몸을 녹였던 산악인들의 기호 음료와 녹음이 푸른 산을 연상하는 라벤더와 진저에일을 사용해서 한 잔 속에 달콤하고 따뜻한 온기의 맛을 표현하는 오브의 이미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레시피를 보고 조금 어떤 맛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이제 두 번의 칵테일을 또 한번 맛봤었잖아요. 그 공간 그다음에 그 출연하시는 분들의 게스트 거기에 맞게끔 딱 그 칵테일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도 아주 훌륭한 칵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약간 이 칵테일 만들어 주신 이제 그 도경이 네, 도경님. 약간 F실까? 아, 저는 극T인데 네네. MBTI에서 MBTI가 F와 T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F 같은 성, 느낌이 그 도경님의 MBTI가 F일 것 같다는 대웅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죠? 네. 두 분 원래 칵테일 좀 자주 드세요? 네. 그 크게 이제 초딩 입맛이라서 네. 굉장히 근사한 것보다는 뭐 칵테일도 근사하지만 네네.
네, 이렇게 좀 달달한 거 위주로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저번에도 말하고 저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저는 술을 잘 못해요. 아, 예, 생긴 왜 그렇게 아니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술을 잘 못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시그니처로 만들어 주시는 칵테일은 좀 가볍게 되게 잘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되게 괜찮으시죠? 아, 네, 아, 네. 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을지 라디오 이제 3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그 시그니처 칵테일도 맛봤고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갈 건데 저희가 항상 이제 똑같은 루틴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게스트 분들의 소장품을 네. 한번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네. 두 분께서는 어떤 소장품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 그 바닥에 있는 요 액자 사진이 네네. 저희의 애장품이자 그 상시 걸려 있는 이제 오브의 소장품인 건데, 네네. 네, 이제 저희는 원래 17년부터 공간을 이제 을지로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2017년부터 네, 그죠?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을지로 일대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서 저희도 네네. 2021년에 이전을 하게 됐고, 음. 이제 지난 오브에 남아 있던 그 캘린더 벽 이미지 가운데서 일부를 좀 사진으로 스틸로 찍어서 이제 액자 해둔 건데, 네네. 이게 저 오브를 같이 운영하는 멤버 중에 다른 사진하는 작가가 찍어준 거라서 네네. 좀 뭔가 이 자리에서 좀 대외적으로 소개를 하면은 저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사진이 제가 살짝 듣기로는 네, 그 을지면옥인가요? 네, 네. 을지면옥 4층에 있는 아, 그죠? 그러니까 을지면옥, 그러니까 전에 있던 오브가 네. 을지면옥 가까이에 있는 가까이에 빌딩에 있었고 지금의 오브는 우레옥 근처에 있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좀 사람들이 쉽게 위치를 알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을지로가 평양냉면이 좀 이제 강세인 동네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전에 있던 건물에 있었던. 네, 건물에 있었던. 네네네. 근데 이쪽에 공간에 가면 이게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들 때문에 네네네. 약간 모든 게 다 중화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얘기를 또 한번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 애정품으로 네. 지금 오브에도 걸려 있는 실제로 네, 지금 오브에서는 이제 이 텍스처가 없기 때문에 지난 네네. 오브에 이걸 캡처를 해와서 이제 항상 걸어놓고 있는. 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재개발이 돼서 네. 다시는 가보지 못한다고 네, 길도 맞아요. 막혀 있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네. 소장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 을지면허 근처에 있었던 이전 오브의 네. 4층에 있던 네. 사진을 또 다른 사진 작가분이 네, 찍어주셔서 네. 이제 오브에서 상시에 전시되고 있는 사진을 애정품으로 가지고 나와주셨고요. 그죠? 대웅님은 이 애정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까 그 전에 진행하셨던 분 그걸 저도 잠깐 샤워하면서 듣다 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도 그 뭘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이제 티셔츠 가져오셨다고 그걸 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되게 물건에 이렇게 막 애정을 좀 가지기가 힘든 그런 종류의 타입이라서, 그리고 네네. 그래서 그래도 뭘 가져가야지 하고 봤는데, 예전에 제 집에 한번 불난 뒤로는 그 뭐 이렇게 물건을 딱히 이렇게 그렇게 좀 소중하게 여기는 의인화를 한다던가 감정을 담는 물건들이 별로 없어서, 네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물어봤더니 이 사진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두 분의 합의하에 좀 가져오신 그쵸, 애정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져올 애정품으로는 너무 F긴 한데 근데 저도 그렇게 F는 아닌데 그 대웅 앞에만 서면은 제가 너무 F거든요. 그러게요. 극T 성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저도 F가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약간 그 너무나도 그 따뜻함? 네. 서정적으로 다가오는 글귀. 그것을 이제 제가 약간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가진 것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기엔 너무 어색함이 있을 수 그렇죠, 맨날 그렇죠. 혼나는 게 너에게 항상 과장된 따뜻함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맨날 해가지고 네. 저는 막 공간에도 이입하고 막 건물 벽에도 이입하고 막 이러니까 네네. 되게 그것은 연출된 거다.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아니 이렇게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오랜 친구거든요. 네네네. 10 몇 년 됐는데, 음.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음. 과거의 모든 제 모습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옛날에 제가 막 좋아했었던 문화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들었던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과 생각을 했을 때 나 그때 나는 별로였어 생각했을 때 되게 상당히 F였던 것 같은 아, 느낌이 있어요. 이게 과거에 모든 F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네. 저한테 적용된 그런 저만의 그런 감성적인 특성들이 조금 지금 생각하면 조금 견디어야 되는 느낌들. 약간 그 이불킥 하던 시절에 그쵸, 예, F를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근데 이제 거구나. 뭐 혹자는 누구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거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T 약간, 성향으로 많이 네. 바뀌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난 시절을 알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T인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게 그 너무 F였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걸 좀 반추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아. 근데 원래 그냥 네이처가 T였던 거죠. 그러니까 삼자가 평가하기에는 사실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그냥 생각할 때는 지금 뭐 한대웅 토크쇼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대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네, 그랬던 거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MBTI 맹신론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네, 애장품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극 T 성향주의인 대용님과 F 성향을 살짝 가지고 계신 웅진님, 오부의 파운더님들을 모시고 그 일지라디오 3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오부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뭐 오브가 무슨 뜻이냐라고 했었을 때 네네. 뭐뭐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뜻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건 대웅의 그냥 5층에 있으니까 이제 오브 사실 그 전에 대웅과 만나던 여자친구 거기서부터 그때 그 어원이 출원을 했었던 그 거고 이름에서도 네. T 성향이 굉장히 다분히 네. 그 느껴지네요. 이름을 네. 제안해준 친구는 F입니다. 아 그래요? 그 친구는 F였고 어. 그 F가 T의 망에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했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F와 F 사이에 묘한 접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네. 중간에 이제 T가 좋은 매개자가 돼서 오브로 하랜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오브는 어떤 공간이죠? 전시 공간 전시 공간. 전시 공간이고 사실은 전시 공간을 하면서 되게 많이 겪게 되는 챌린지가 특히 미술계에서는 이게 대한 공간인가요? 복합 문화 공간인가요? 무슨 네네. 공간인가요? 그런 앞에 어떤 식으로 수식되는 그 표현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도망치고 부정하고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는 그 되게 정반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미술계에서는 사실은 그럼 대한 공간인 거네요. 그러면 여긴 복합 문화 공간이고 뭐 음악도 하고 하면은 그런 거네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오브에 적합한 수식은 그냥 지금은 그냥 전시 공간이라고 부르는 게 전시 맞는 것 공간으로. 같고. 네. 그 오브가 5층이어서 오브라는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그 숨은 뜻이 있다고도 아까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방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공간 자체에 조금 드라마가 있는 편이에요. 되게 이제 깡통한 한 오피스 형태의 이제 단일한 텅키한 공간이 아니고 네. 가운데 로비 공간을 기준으로 방 세 개를 작가 하나가 완전히 좀 전유해서 네. 조명도 바꿔보고 좀 그 공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롯하게 그 사람의 겉이라는 느낌에서 뭐뭐의라는 취지에서 뭐뭐의 오브 이렇게 세 개를 했었.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네. 이렇게까지 긴 대답을 별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왜 오브예요라고 하면 5층에서 오브라고. 근데 사실은 거기서 출원한 거는 때문에 맞으니까 네, 되게 그렇고. 공감 못 하시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 뜻은 맞는데 네. 이 뜻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뭐 작가에게 따뜻한 공간 약간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의 그냥 뭐뭐의. 그 조사에는 뭐 아무 의도성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조금 그런 담백한 톤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전시공간 오브의 뜻을 네. 좀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 두 분이 을지로에 자리를 잡으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시 공간 같은 걸 하려고 을지로에 왔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대웅과 어떤 같이 좀 있을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걸 구하다가 적당한 임차료에 적당한 교통 편리함을 갖춘 그래서 막 예전에 우리 막 만리동 같은 데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4층을 이제 여기는 괜찮다 해서 처음엔 4층을. 네.
근데 이제 5층에도 조금 노는 공간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그때 그 되게 악독한 할아버지가 건물 주셨는데 그분 이제 해가지고 4층, 5층을 쓰게 되면서 아 그럼 네. 의도치 않게 두 개의 층을 쓰게 된 그렇게 건가요? 됐던 거인 거죠. 어. 네. 그러니까 그게 5층은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었어요. 원래는. 거기 쓰시던 분들이 빨래도 널고 뭐 이렇게 네. 그냥 얼마의 기간 동안 쌓인 쓰레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고 이제 저희는 4층에 작업실 방으로 구한 방에서 여기를 쓰고 5층에 올라가 봤더니 여기도 써도 되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쓰려면 써 이래갖고 여기는 오. 월세 얼마냐 했더니 그냥 쓰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근데 이게 100% 나중에 뭐라고 한다. 그래서 어, 그냥 어. 저희 월세 조금이라도 내고 묶어서 쓰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5만 원? 맨 5층만 5만 원을 추가로 내고 저희가 거기 락킹하고 쓰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식으로 되게 예. 그 좋은 가격에 좋은 공간에 또 쓰신 개념이 된 건가요? 근데 5만 원은 아니었어. 더 그거였어. 원래 밑에 층만 40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월세 얘기하셔도 돼요? 5만 원은 아니고 어차피 사라질 건물이라. 네. 그래도 아무튼 5만 원은 아니었고 네. 훨씬 그거보다 더 내긴 했었는데 아 조금 더 냈다. 처음에 왜냐면은 그 네. 할아버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 처음에는 거기에 진짜 여기 대형이 얘기한 대로 대형도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인들 막 데려와서 쓰레기 내리는 데만 거의 막 돈 쓰고 폐기물 쓰고 막 성면 깨고 이랬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얘네가 써봤자 막 어. 창고 정도로 쓰겠거냐로 생각을 음. 했는데 저희가 그거 다 내리고 뭐 새로 하고 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화장실도 세우고 전기도 네. 하고 하니까 원래 이 금액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금액이 올라가고 네네. 그런 게 하긴 있었어요. 근데 수정하자면 성면 아니고 석고. 성면은 석고, 우리가 석고, 법이야. 석고보드 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장에. 예. 맞아 그런 거 했었었죠. 그렇게 해서 을지로의 자리를 잡으시게 됐군요. 두 분은 그 기획자와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원래 네. 같이 기획을 하다가 네. 이제 대웅은 기획과 창작을 겸하면서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창작에 좋은 계기들이 생겨서 네네. 바깥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좀 새로운 저한테 영감도 주고 했었고 네네. 저도 물론 뭐 영상 같은 걸 편집하거나 하긴 했었지만 맞아요. 원래 네. 그 대웅님이 사진 찍으시고, 네네네. 그죠? 웅진님이 영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제가 어떤 창작자나 작가적인 마음으로 그런 거를 한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좀 스케치를 하거나 그런 거에 있었는데 대웅은 조금 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조금 뭐 기획자면서 창작자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뭔가 아픔이나 그런 거는 사실 대웅이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창작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네. 기획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뭐 지금은 지금은? 근데 창작자는 이제 보통 이제 감수성이 좀 풍부하거나 그건 편견이죠. 그래요? 그거는 편견인가요? 지극히 F식이군요. 아. 지극히 F적인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편협된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군요. F가 편협의 F입니까? 그래요? 농담입니다. 여기 F 많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보통 어떤 창작을 좀 주로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오브 하다가 그 어쩌다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하게 됐어요. 가족 사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좀 이제 막 8, 90년대 미국 문화 그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되게 문화적으로 어떤 취향이 제 취향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걸 누가 과제를 던져주면 이걸 구현해 나가는 재미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 그래서 그 취향을 가진 친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구현해 보면 재밌겠는데 하면서 구현해 보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옛날 8, 90년대의 어떤 조금 글래머샷이라는 그런 키워드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이제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활동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오브랑 병행하다가 저는 이제 아까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좀 외부적으로 나가면서 다른 활동들을 좀 더 해보고 싶다 네네. 해서 나가기 전에 이제 다른 기획자들을 좀 더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 저 사진 찍은 친구나 네네. 또 다른 기획자분들이 있어요. 동진님. 작가기 네. 동준. 동준. 네. 그래서
하고 저는 이제 나와서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음. 근데 이제 그 글래머샷이라는 작업이자 자영업 네, 자영업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른 걸 좀 하고 싶어서 네. 지금은 그 이렇게 3D 렌티큘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람을 네. 어쨌든 인물 촬영이 익숙했어서 네네. 인물 촬영하는 걸 했고 뭐 저 개인 이름으로는 최근에 전시를 처음으로 했었고 어.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기획 근데 또 이게 작가 쪽으로 전향을 한다 뭐 창작자 쪽으로 전향을 하고 싶다 이런 건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고 근데 저도 뭔가 사람들 모아서 재밌게 노는 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창작자로서의 포지션을 잃으면 사람을 너무 쉽게 소비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뭘 만드는 사람 갖다 쓰면 되잖아. 뭐 얼마 주면 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쵸, 그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좀 미연에 기획을 방지를 하더라도 하고자. 창작도 좀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무언가를 창작하는 창작도 겸해야지 조금 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둘 다 조금 겸하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예. 그럼 일단 지금은 두 가지 다 병행을 하고 계신 그러고 거고. 싶고 그럼- 지금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어쨌든 을지로가 그러니까 오브가 시각예술 베이스의 플랫폼이다 네네. 보니까 음. 그 전시라든지 좀 시각예술에 관련된 기획들을 많이 하는데 대웅도 물론 시각예술 오브에서도 전에 같이 기획을 하고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조금 이제 공연이나 을지 판타지아라고 네네. 최근에 이 일대에서 했었던 어. 그런 식의 조금 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류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러니까 뭐 기획도 다양한 기획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전시 기획이나 미술 기획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공연 기획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벤트나 퍼포먼스나 뭐 연극 기획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인물 촬영 그 렌티큘러라는 게 네네. 그 우리 어렸을 때 치토스 같은데 따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네,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앵글 이렇게 달라지고 나오는 거. 하는 네. 거. 그러니까 T 성향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뭔가 감정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테크네에서 이제 이게 꽂히면은 거기를 계속 디깅을 해가지고 네 진짜 그 렌티큘러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오. 내가 이렇게 이 레이어를 이 정도까지 구현을 했는데 뭐 그런 거를 좀 컨펌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뭐 하고 뭐 그런 사실이 있어? 얘기했었잖아 그때 전에 그분이 사진- 손가락 안에 드는지는 그때 나도 확인을 얘기했었잖아 하지. 막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작업자분이시고 네. 저한테 이제 본인이 십수년간 해왔는데 구현할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그럼 뭐 손가락이 안에 드는 건 맞네요. 근데 그분이 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건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렌티큘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 건 맞고 되게 그 오브가 두 분이 운영하시는 줄 알았는데 좀 크루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그죠? 더 있어요. 네, 총 요거 몇 사진 분? 찍은 네네. 친구도 같이 하고 있고 네. 네, 총 실제- 몇 분 정도가 계세요? 지금 한 5명 정도 네, 꽤 같이, 많으시네요. 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동으로 그럼 기획하시는 기획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공동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기획하거나 네네. 그리고 또 뭐 기획자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공작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기획을 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개인이 하나의 컨셉을 딱 잡고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그 오브에서 이제 전시가 되는 것들 혹은 기획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어려운 부분은 좀 공간을 운영하는 네. 분들의 좀 공통된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고민은 그러니까 저는 공간을 조금 외부에 있은 지 오래돼서 네네.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때를 상기하자면 일단 제가 자유롭지 못한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자유로워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때는 제가 사람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간에 오는 사람은 고를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차별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 내가 맞춰야 되는 준비가 돼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작가의 작품을 잘못 전달했나 약간 아. 그런 것에 대한 게 그러니까 건물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면은 본인들만 얘기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게 제 귀에 꽂히면 어.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많이 소모되고 제가 네네. 그런 것들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웅진님은. 저도 비슷한 맥락인 거. 근데 뭐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단연 월세죠. 공간을 한다는 것은 그냥 월세를 짊어진다는 것과 네. 거의 뭐 동의어라고 봐도 되는데 음. 사실은 뭐 대웅도 얘기했었지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좋았었던 게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전시 공간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하면서 지킴이를 꼭 하지 않더라도 네네. 뭔가 공간에서 미팅을 하거나 여기에 잡혀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농담처럼 전시하는 사람들이 전시 제일 많이 못 보러 다닌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뭐 전시 기획하는 사람들이 전시 못 보고 막 근데 이제 대웅 같은 경우에는 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오브에 유입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발품을 팔 수도 있지만 뭐 어디서 갔더니 대웅 씨가 오브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가끔 뭐 대관 같은 거 DM이 오거나 할 때도 이렇게 뭐 모든 좋은 프로젝트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상호 보완이 잘 됐었고 공간을 하면서 뭐 특히 어려운 거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뭐 그러니까 여느 공간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 공간을 하면은 그 공간에 어떤 그 선입견이나 공기 같은 게 쌓여요. 네네.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븐은 어떤 공간? 근데 그거를 워싱하는데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차라리 끼얹는 것보다 그거를 빼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향을 빼낼 때도 네네. 탈취제가 네. 그냥 향보다 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술적으로. 네. 그냥 뉴트럴한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에 대한 되게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냥 아예 더 강한 냄새로 덮어버리는 거는 쉬운데 그렇죠. 뭔가 거기를 다시 무균하거나 되게 무향인 상태로 돌리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점에 도달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뭐 좀 오프가 전시를 주최할 때 뭐라 그럴까요? 그 가지고 있는 기준점도 좀 궁금해요. 네. 혹시 기준이 있었나요? 이제 그 기준점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게 네. 사실 처음에 공간 운영할 때 첫 전시랑 몇 번째 전시까지였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 같이 했어요 전시를. 그러다가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왜냐면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너 혼자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몇 번째 전시부터 격달로 각자 기획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다를 거고 네네. 제가 지금 기획에서 빠지고 이 친구가 다른 그 기획자들이랑 운영하면서는 또 다를 텐데 그때 당시 저의 기준은 그냥 제가 보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뭔가 막 이런 것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내가 부탁을 해서 혹시 여기서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해가지고 그냥 보고 싶은 것들을 내가 보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도 같이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근데 전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이제 그 공간의 주인의 이기심이 들어가는 순간 색깔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색깔이 생겨야지 그 공간도 가치가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뉴트럴함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할 때 그 제 건 제 거고 얘 건 얘 거면은 공간은 오히려 뉴트럴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색깔을 네네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안 되고 그 하나들이 여러 개가 되어서 아우성을 쳐야 네. 약간 큰 숲처럼 보일 수 있게 그죠? 그 큰 숲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숲을 굴밖에 숲이기엔 없었으니까. 저희가 너무 남루했기 때문에 너무 험불했기 때문에 네. 숲은 아니고 그냥 한 공장 정도 뭐 모닥불 뭐. 오닥불 뭐그 정도. 네. 저는 그 두 분이 진짜 공통적으로 그냥 정말 기억에 남는 전시가 오브에서 했었던 전시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되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던 전시 중에 제일 기억에 딱 떠오르는 남고요. 거. 한 잔씩 더 드릴까요? 네, 저는 더 마실게요. 이게 근데 그럼 네. 한 잔씩 더
먹고 싶다고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인가요? 이게? 이게 그 혹시 칵테일 한 잔씩 더 귀한 칵테일. 네네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저는 뭐 너무 많죠. 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인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럼요. 다 아, 저 이렇게 여기서 누구 얘기하고 나면 DM으로 대표님 서운하다고 내가 어때요? 아니었나? 뭐 이런. 그런 그런 기회를 네. 살려서 그럼 저는 모든 작가 섭외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하자. 이 전시 아니면 안 된다 아, 식으로 그래요? 섭외하는데 되게 위험한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이럴 때는 그냥 되게 낭만적으로 첫 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각자 이런 질문들을 빠져나가는 스킬들이 네.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첫 전시 때가 네, 그렇게 될 줄 왜냐하면 첫 전시를 했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네. 이 사진 찍은 동준이라는 친구예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화장실 문을 만들어준.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같이 오브를 운영할 멤버가 될지는 모르고 그냥 왜냐면 이제 작가의 네. 한 분으로서. 네. 저 학교 동기예요. 같이 사진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 전시 그러니까 저희가 방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방 하나를 차지했었던 작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첫 전시가 제일 기억에 기억에 남는다. 남죠. 네. 나머지 작가님들은 네. 기억에 잘 안 남는다. 그냥 저는 있어요.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고 네네. 이렇게 미워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걸 꼽자는 거니까 그렇죠. 다 네. 작가님들의 작업 별개로랑 어. 떠나서 그 호텔 비나리 그게 되게 그것도 초창기 전시긴 한데 네네. 뭔가 그 작은 공간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음. 언젠가는 건물 통째를 약간 한번 이런 해보고 꿈을 싶다. 맞아요, 가지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뭐 자본력도 없고 그 아직 내가 증명해낸 게 더 적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럼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 네네. 뭔가 그런 걸 토대로 이 건물 통째로 뭔가 이거를 그 전시 전체 컨셉으로 들어오는 오. 길부터 그런 느낌으로 해볼까 해서 네네. 물론 전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그게 막 요즘 팝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완성도가 높는 거랑은 별개지만 네. 되게 막 포스터 같은 것도 해서 그 전단지처럼 어.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그 자그마한 그런 것들로 재미들이. 그 표현을 해봤던 게 되게 재밌었고 뭔가 여름쯤이라서 약간 공포적인 맞아요. 느낌도 넣으려고 어. 했었거든요. 유령에 대한 그게 네네네. 그 비나리가 그 지금 일반 분들이 아시기에는 그 미드소마 네네네.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하지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나름 저희 그 건물이 되게 험불하고 하니까 우리 돈 들여가지고 무섭게 할 필요가 없다. 이 건물이 무서우니까 건물 그냥 자체가 가성비 그냥 남양 특집이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건물에 한 명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보게 하는 거죠. 밤에 또 진행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런 네, 컨셉들이 네. 근데 그 시절이 되게 좋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막 을지로에 하면은 뭐가 많을 때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해서 딱 손에 꼽히는 여기 광장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이게 진짜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간들이 몇 개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묘한 연대라든지 나도 전에 나보다 와 있었던 젊은 을지로의 사람들의 되게 끼고 싶다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종류의 낭만을 막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했었고 대웅도 그때는 이제 되게 막 뭐 스티커도 막 붙이고 골목길에다가 되게 많이 재밌는 시도도 하고 했었어서 자, 그렇게 2017년부터 지금 2023년인데 거의 근 6, 7년째 오브가 을지로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을지로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신 편에 속한데 두 분들이 생각하시는 을지로의 매력이 좀 있을까요? 좀 궁금해요. 오래 계신 분들의 매력? 조금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죠? 그럼 네. 웅진님 먼저. 나 잘 없어. 을지로 매력이 그럼 제가 웅진님한테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에. 그 을지로 매력 좀 생각 한번 해주시고 분홍 다른 거 분업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을지로가 요새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제가 이 빌딩에 와서 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참 이율배반적인 게 그 어. 아는 작가랑 네. 지나가다가 야 저 건물 되게 삐까뻔쩍하고 되게 진짜 을지로에도 이런 건물들은 섰구나 하는 게 이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이 예. 그 메이커스 마크 행사하기 전에 이 건물에 이렇게 원래 이게- 되게 어,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꼰대 같은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을지로라는 게 예전에 적산가옥이나 막 무슨 목조물만이 이곳에 공간이 될 수 있는 주인이라는 뭐 확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건물의 형태든 새로 들어설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음. 그냥 저희끼리 좀 소외를 느낀 거죠. 아 뭔가 이런 마감의 근사한 건물이 들어설 정도로 을지로가 뭔가 어느 지점까지 왔다라는 걸 체감하게 된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근데 노루 페인트 예, 예. 건물이었죠. 근데 그 건물에 지금 제가 들어와서 토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을지로에 나 있는 이렇게 길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겉에만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조금 뭐 페인트를 칠하거나 간판을 달거나 해가지고 길이 나 있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저기 남산 타워 남산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서 물줄기대로 이 길이 막 생겨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보다 사실은 기저에 뭔가 되게 작동을 하는 게 있는 동네일 수밖에 없는 거인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어떤 라디오스타에선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요새 뭐 한글 파괴된다, 아. 야민정음 이런 거 되면서 어. 한글을 이상하게 쓰고 뭐 맞춤법도 틀리게 쓰고 이거 세종대왕님이 이게 진짜 뭐 자다가도 뭐 벌떡 하시겠다. 근데 네네. 어떤 국문학자였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세종대왕이면은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 스킴이 아직까지 이렇게 재밌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그 정도로 내가 만든 툴이 유용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니까 그 맞춤법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도 아직까지 유용한 이제 탈락되지 않고 사용되고 이게, 있네.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되게 잘 만들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되겠다는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가적인 마음이 항상 들죠. 이제 네. 전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그분들이 계속 있었으면 하면서도 사실은 뭔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을지로에 대해서는 네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복합적인 마음이 드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답변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일단 근데 제일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은 못 구하는 게 잘 없죠. 자재나 그쵸.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되게 집에서 이제 나가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그 어떤 회사를 출근하는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나가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 나가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게 멀면은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는 겹쳐줘야 나간다. 예. 그러니까 배도 고파야 되고. 배도 고프고 오늘 볼 누구 일이 거기서 있어야 만나기로 되고. 했고 가는 김에 뭐도 구해야 되고 어. 이런 근데 어쨌든 좀 신발 신고 나오기가 편리하다. 그러니까 되게 자재를 구하든 뭘 구하든 그냥 되게 빠르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월세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구조들이 몇 군데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네네. 또 달라졌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하는 을지로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 좀 포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냥 이게 막 공적인 의미로 보려니까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게 못생겼나 안 못생겼나만 판단을 하는데 이제는 예. 근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요즘 생활 반경에 성수가 좀 많았어요. 네네. 근데 성수는 지금 거의 팝업 공장이에요. 맞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원래 환경 이런 거 자연에 별로 관심이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같이 가다가 친구가 요즘 여기 쓰레기들을 이렇게 잘 안 걷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헉! 이런 식으로 지구 서울이 더러워지는 건가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모르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날이 뭐 일주일에 한 3일이었으면 네. 어느 순간 2일로 바뀌고 근데 우린 그걸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더러워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의 어떤 쓰레기 매립도 지금 엄청 문제인데 못 걷어가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덜컥 쓰레기가 엄청 좀 문제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팝업이랑 연결되니까 뭔가 다 뜯어서 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규모건 근데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기획이라는 게 보여지는 측면만 기획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게 시작되기 전부터 이 재료들을 어떻게 수급하고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다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획이 훌륭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물이 뭐가 올라오고 뭐가 들어오고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고 다음의 문제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낭비가 좀 적은 형태로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돌아다니는데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오겠지? 이걸 애초에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은 낭비가 덜한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저는 약간 딱 그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지금 제가 다음으로 드릴 질문이랑 네.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이 오브가 추구하는 좀 긍정적인 목표 같은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공감하시나요, 웅진님? 공감하죠. 공감하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팝업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최근에 미술계에서는 전에는 그 프로토콜의 중심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전시나 이런 거 하면은 설치나 네. 이런 거 설치 도움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파티 같은 거를 여는 게 미술계에서 되게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작가라든지 어디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 가가지고 뭐 설치 도움이나 아니면 세팅해주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근데 되게 환경에서도 좀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그 자재를 만약에 다음 전시가 잡히는 데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근데 재활용한다는 게 곧 예산을 절감하는 거면서 폐기물을 로스하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한 개인이 그러니까 아예 기획이나 전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거를 어차피 버리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음번에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프로토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 미술하는 작가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 항상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럼 어디서 파티를 열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이나 어떤 그런 땡스프라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트워크나 새롭게 밍글링이 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뭐 엄청나게 대의명분이 아니고 그냥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되게 어떤 도덕적인 느낌에서가 아니고 어떤 그런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지점을 계속 염두를 하고 있고 대웅도 일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했었었고 네, 되게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기는 있죠. 네. 그 환경이라는 게 지구가 아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네네. 정말로 불편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구는 우리가 멸종당해도 살아남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케어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어쨌든 우리가 지구에서 오래 잔존하려면 우리가 지구 눈치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한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역시 독주 최고입니다. 마시니까 이런 철학 얘기도 하고 역시 두 분의 가치관 잘 들었습니다. 메이커스 마커 최고. 너무 자본주의 같나요? 이거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일지라디오 3화를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네, 일지라디오는 이제 매주 일요일 3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4화는 ACS 분들을 모시고 저희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일지라디오 3화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묵님께서 마지막 노래 추천을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전자음악 쪽을 조금 접하면서 이제 저는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들을 통해서 음악을 흡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음악을 접하면서 좀 몰입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음악이구나 싶어서 IDM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블리커라는 뮤지션의 Forming Gills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었던 거고. 혹시 준비가 될까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곡으로 블리커의 Forming Gills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뒤에 또 프로그램이 남았으니까 더 즐겨주시다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